리얼 기회개발 과정의 네 번째 항목은 바로 유망 기회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유망 기회를 선정할 때 쓰는 기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그것이 바로 현실 승리 가치법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여기서 리얼이라고 하는 거고, 승리는 윈이라고 하는 거고, 가치법은 월스 두잉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약자로 RWW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승리 가치법을 가지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선별하는, 그러면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초이스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현실 승리 가치법입니다. 여기서 리얼, 현실이라고 하는 뭐냐? 이것은 기회가 현실적이냐?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우리가 그러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구입해 줄 건가? 그런 문제고요. 위는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기업은 항상 경쟁자와 함께 사업을 해나가는 거니까, 그런 걸 해서 우리가 경쟁자보다 결국은 잘 팔아서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 세 번째는 월스 두잉이라고 해서, 이 월스 두잉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다고 했을 때 충분한 잠재 수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가. 이 현실 승리 가치법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선별해야 됩니다. 다음 편은 실제 시장과 실제 제품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서 상중하로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욕구가 있는가? 욕구가 강하다고 하면 상에다가 체크를 하면 될 것이고, 욕구가 중이라고 하면 중, 하면 하라고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욕구가 있는가고요. 두 번째는 욕구가 무엇인가?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 건가? 고객이 과연 구매를 할 수 있는가? 시장 규모는 충분히 큰가? 고객이 구매할 것인가? 제품에 어떤 컨셉이 있는가? 그러한 제품의 컨셉을 우리 회사가 개발할 수 있는가? 제품이 사회적, 법적, 그리고 환경적 규범 안에서 과연 수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장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상산부서에서 그러한 신제품을 제작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런 제작에 필요한 이용할 기술이 우리 기업한테 있는가? 제품이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우리 그 신제품이 바로 상대적 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원가를 낮게 해서 생산이 가능한 제품인가? 고객이 지각된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수용 장벽은 무엇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통해서 시장 기회를 탐색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는가? 즉 회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 우위가 있는가? 즉 성능이 우수한가? 우리 회사 제품이 특허가 있어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이 다른 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대체제는 어떻고 가격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제품을 지속 가능한가? 현재 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과연 타이밍이 적절한가? 우리 브랜드 관점에서 적합한가? 경쟁을 이길 것인가? 우수한 자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 경영자인가? 그래서 말하면 우리 회사에 그러한 제품들이 문화가 적합한가? 경쟁자보다 더 잘 시장을 아는가? 즉 고객 행동이나 유통 경로 측면에서 경쟁자와 비교해서 우리 회사가 더 시장을 잘 아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수행할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수익은 적절하고 리스크, 위험은 우리 회사 안에서 수용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즉 수행할 자원과 돈은 우리가 갖고 있는가? 리스크는 수용 가능한가?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 즉 기술 위험이나 시장 위험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또 전략에 적합한가? 우리의 어떤 성장이 기대에 부응하는가?
등등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바로 유망기회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5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안이라고 하는 게 5가지 눈인데, 첫 번째는 육안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표면적인 안식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첫 번째지 뭐니 해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천안, 원근, 또는 전후, 상하, 주야를 자유자유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또 필요하다. 해안도 필요하다. 여기서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밝게 보는 슬기로운 눈이죠. 해자가 슬기와 관련된 거니까 슬기로운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법안이 모든 법을 분명하게 관찰하는 눈이니까 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눈도 필요하고, 불안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불이니까 모든 법, 즉 어떤 사물에 대해서 참모습을 보는 눈, 이 5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신제품 개발하는 데서 기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 과정은 우리가 효과적인 기회 탐구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합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우 좋은 기회가 드물다면 기회의 수를 어떻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효과적인 기회 탐구 방법은 많은 수의 기회를 만들고 생성된 기회의 높은 품질을 추구한 다음 기회의 질에서 높은 변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많은 수의 기회를 생성, 많은 기회를 생성한다면 더 많은 예외적인 기회를 보게 된다. 여기에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요리는 간단하다. 10만 명 중에서 큰 사람의 수는 10,000명보다 더 많을 것이다. 평균적인 질을 희생하지 않고 많은 기회를 생성하는 것은 예외적인 기회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예외적인 기회는 예외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발생된 기회에서 높은 질을 추구한다. 기회 창출의 최적 방법을 적용하고 기회의 최적 원천을 찾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기회의 평균적인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생성된 기회의 높은 품질을 추구, 기회를 창출과 기회의 최적 원천 선택 방법을 상하에 있는 기회의 평균질을 지배하는 것이며, 이것은 선택 과정에서 또한 최적 아이디어의 질을 향상할 것이다. 기회의 질에서 높은 변화를 창출. 확실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통계학의 의미이다. 평균 품질과 지속적인 기회의 수를 갖는다면 더 큰 변화를 나타내는 과정으로부터 더 많은 예외적인 기회를 발생할 것이다. 변화에 대한 질문은 개선을 진행하는 정상적인 방법과 배치되지만 기회를 창출할 때 원하는 것이다. 엉뚱한 아이디어와 조잡한 착상은 적어도 매우 좋은